안녕하세요. 저는 서유진이라고 합니다. 올해 32이에요.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는 건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예요. 시어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잃어버린 엄마에 대한 그리움. 이 두 가지가 제 인생에서 어떻게 얽혔는지 들려드리고 싶어요. 먼저 제 얘기를 조금 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8살 때 엄마를 잃었어요. 교통사고였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빠는 저를 키우느라 정말 애쓰셨지만 엄마의 빈자리는 너무 컸어요. 다른 아이들이 엄마 손잡고 학교에 올 때 저는 혼자 걸어왔어요. 소풍 도시락도 아빠가 급하게 싸준 김밥이 전부였고요. 친구들 엄마가 예쁘게 싸준 도시락을 볼 때면 괜히 고개를 돌렸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20해가 넘게 흘렀어요. 저는 엄마 없이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익숙해지려고 애썼다는 게 맞겠네요. 엄마라는 단어 자체를 멀리했어요. 친구들이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고민할 때도 저는 그냥 모른 척했죠. 아프니까, 생각하면 아프니까요. 그러다 민준이를 만났어요. 제 남편이죠. 민준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고, 제가 엄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냥 가만히 손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했죠.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시어머니, 그분을 만난다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고요? 저는 어머니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거든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심지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게다가 드라마에서 본 시어머니들은 하나같이 무서웠잖아요. 며느리 흉보고, 집안일 체크하고, 아들만 챙기고, 물론 현실은 다르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경험이 없으니까 상상만 커지는 거예요. 결혼식을 올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민준이가 퇴근하고 돌아와서 말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집 가야 할 것 같아. 엄마가 너 보고 싶어 하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을 떨어뜨릴 뻔했죠. 그래, 알았어. 겨우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패닉이었어요. 뭘 입고 가지? 선물은 뭘 사가지? 첫인상이 중요한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옷장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면서 뭘 입을지 고민했어요. 너무 화려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수수하면 성의 없어 보일 것 같고, 결국 새벽 2시까지 옷을 골랐어요. 민준이는 옆에서 코 골며 자고 있었죠. 당신은 좋겠다. 그냥 아들이니까. 괜히 삐딱한 생각도 들었어요. 드디어 그 주말이 왔어요. 토요일 아침, 저는 6시에 일어났어요. 평소엔 늦잠 자는 걸 좋아하는데 그날은 긴장돼서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샤워하고 머리 말리고 화장하고 옷 입고 거울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어요. 이 정도면 괜찮을까? 하지만 확신이 안 섰어요. 9시쯤 민준이 차를 몰고 출발했어요. 저는 조수석에 앉아서 내내 가방끈만 만지작거렸어요. 손에 땀이 계속 났어요.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인사하지, 뭐라고 말하지, 그 생각뿐이었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거의 다 왔어. 긴장 풀어. 우리 엄마 정말 좋은 분이야.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부담이었어요. 좋은 분이면 저도 잘해야 하는 건데 과연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엄마를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대하는 게 잘하는 건지조차 모르는데. 차가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대문 앞에 섰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같이 가자. 그제야 한 발짝 뗐어요. 민준이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그 소리가 제 심장 소리보다 크게 들렸어요. 몇 초 후, 현관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타났어요. 어머, 왔구나. 시어머니였어요. 생각보다 훨씬 부드러운 인상이었어요. 단정하게 빗은 머리, 수수한 옷차림, 그리고 환한 미소. 저는 얼어붙은 채로 고개만 꾸벅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그 손이 너무 따뜻했어요. 많이 피곤하지? 어서 들어와. 어머니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저는 그 순간 코끝이 찡해졌어요. 왜 이러지? 왜 눈물이 나려고 하지? 얼른 고개를 숙여서 표정을 감췄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어떤 냄새가 확 풍겼어요.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 미역국 끓였어. 유진이 좋아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말했어요. 제가 미역국을 좋아한다고? 민준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사실 저도 미역국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 엄마가 끓여줬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이 희미해서요. 식탁에 앉았어요. 어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을 제 앞에 놓으셨어요. 한 숟갈 먹어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 입 떴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이 맛, 이 냄새, 저 이거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언제 먹어봤더라? 언제였지?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엄마가 끓여주던 미역국. 희미했던 기억이 갑자기 선명해졌어요. 엄마 손, 엄마 목소리, 엄마 미소. 다 떠올랐어요. 유진아, 괜찮아?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저는 얼른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너무 맛있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맛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웠던 거예요. 엄마가 이 따뜻함이. 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다행이다. 많이 먹어. 부족하면 더 줄게. 그 말에 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미역국을 계속 떴어요. 한 숟갈, 두 숟갈. 삼키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이었나?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가 저를 방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여기 너희 방이야.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방문을 여니까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 나타났어요. 이불도 새로 깔려 있고 작은 화분에는 들꽃도 꽂혀 있었어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 제가 말했지만 어머니는 손사래를 쳤어요. 괜찮아. 오늘은 쉬어. 멀리서 왔는데 힘들었을 거 아니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민준이는 벌써 잠들었는데 저는 잠이 안 왔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안도감, 그리움, 불안, 따뜻함 다 섞여 있었어요. 너무 좋으면 안 되는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너무 기대하면 나중에 더 아플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엄마를 잃은 후로 다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기로 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어머니의 미소를 보는 순간 그 다짐이 흔들렸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내일 아침에도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실까? 그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동시에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오랜만에 그 단어를 속으로 불러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어린아이였어요. 누군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죠. 돌아보니 엄마였어요. 아니, 엄마 같기도 하고 어머니 같기도 했어요.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어요.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시댁에서의 첫날 밤 이후 저는 매주 주말마다 그 집을 찾았어요.
아니, 찾게 됐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네요. 어머니가 계속 연락하셨거든요. 유진아, 이번 주말엔 뭐 먹고 싶어? 내가 해줄게. 그런 문자를 받으면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거절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어머니는 정말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미리 만들어 두시고 제 옷 사이즈까지 외우고 계셨어요. 한 번은 시장에서 예쁜 스카프를 보셨다며 사오신 적도 있었죠. 유진이 목이 찬가 봐서 이거 둘러.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게 엄마의 마음이었구나. 이렇게 따뜻한 거였구나. 민준이는 그런 저를 보며 좋아했어요. 우리 엄마 괜찮지? 내가 말했잖아. 네, 괜찮았어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완벽했어요. 저는 조금씩 어머니께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하게 네, 어머니 하던 게, 나중엔 어머니,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하며 부엌에서 요리를 배우기도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너무 가까워지니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작은 것들이요.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민준이 셔츠를 다리려고 했어요. 출근할 때 입는 흰 셔츠요. 그런데 다리미를 꺼내려는데 이미 민준이 셔츠가 옷걸이에 깔끔하게 걸려 있는 거예요. 주름 하나 없이 완벽하게 다려진 상태로요. 어머니가 하셨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처음엔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며느리인 제가 해야 할 일을 어머니가 하신 거잖아요. 물론 도와주시려는 거겠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제 자리를 빼앗긴 것 같았어요. 식탁에 앉았을 때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셔츠는 제가 다리려고 했는데요. 어머니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너 피곤해 보이더라. 내가 하는 게 빠르지 뭐. 그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감사하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제가 하겠다고 다시 말해야 하나?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로 비슷한 일이 계속됐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내가 할게. 너는 쉬어 하셨고 청소를 하려고 하면 이미 다 해놨어 하셨어요. 심지어 민준이 양말까지 어머니가 빨아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점점 이 집에서 제 역할이 뭔지 모르겠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타가 왔어요. 민준이 생일이었어요. 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어요. 민준이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려고 어머니께 몰래 레시피도 여쭤봤고요. 케이크도 예약했어요. 민준이를 위한 특별한 하루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생일 당일 새벽, 저보다 어머니가 먼저 부엌에 계셨어요. 이미 미역국이 끓고 있었고 상에는 민준이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심지어 케이크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제가 예약한 것보다 훨씬 큰 케이크가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 생일인데 당연히 내가 차려줘야지. 유진이 너도 고생했을 텐데 오늘은 편하게 있어. 그 순간 뭔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며느리예요. 이제 민준이 아내고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민준이 생일상을 차린 건 어머니고 민준이를 축하하는 것도 어머니고 저는 그냥 옆에 서 있는 사람? 유진아, 괜찮아? 민준이가 물었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어머니가 준비 다 하셔서 좋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어요. 당신, 어머니 말이야. 민준이가 운전하면서 대답했어요. 응? 너무 다 하시는 것 같아. 민준이는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뭐가? 당신 셔츠도, 설거지도, 심지어 오늘 생일상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아니, 못하게 하시는 것 같아. 민준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여보, 엄마는 그냥 도와주시려는 거야.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건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 그 말에 화가 났어요. 좋은 뜻? 나는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없는 것 같다고. 당신 아내인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잖아. 민준이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며느리 편하게 해주시려고 애쓰시는데 그게 불만이야? 불만이 아니라 제 목소리가 막혔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준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어요. 베개의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민준이는 이미 잠들었고 저는 혼자였어요. 내가 이상한 건가?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인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거지?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제 마음속에 어둠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 뒤에 뭔가 불편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어요. 질투? 아니면 서운함? 아니면 둘 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조금씩 거리를 두자. 너무 가까워지면 다친다. 엄마를 잃었을 때처럼 또 다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말 어머니가 이번 주말에 올 거지? 하고 물으셨을 때 저는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는 좀 바빠서요. 다음에 갈게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가라앉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 알았어. 몸조리 잘하고 전화를 끊고 나니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왜 안 간다고 했어? 저는 대답했어요. 정말 바빠서.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어머니의 따뜻함에서. 그 따뜻함이 저를 질식시킬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어머니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전화도 짧게 받고 주말 방문도 미루고 어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분명 눈치채셨을 거예요. 며느리가 변했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더 큰 오해가, 더 깊은 상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려.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은 유난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고요? 바로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1년이요. 민준이와 결혼한 지 딱 1년. 그날 아침 민준이가 작은 상자를 건네줬어요. 여보, 1년 동안 고생 많았어. 사랑해. 상자를 열었을 때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다이아몬드 반지였어요. 작지만 정말 아름다운 반지. 민준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마음에 들어?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골랐어. 저는 그 반지를 끼고 하루 종일 손을 내려다 봤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보면서 생각했죠. 우리 잘 될 거야. 분명히. 그런데 그날 저녁 일이 터졌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반지를 빼놨어요. 물에 젖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싱크대 옆 작은 접시에 조심스럽게 올려뒀어요. 나중에 꼭 끼자. 혼잣말을 하고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설거지를 끝내고 보니까 반지가 없었어요. 분명히 여기 뒀는데 접시를 들어봤어요. 없었어요. 바닥을 살폈어요. 없었어요.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디 갔지? 손이 떨렸어요. 부엌을 샅샅이 뒤졌어요. 싱크대 밑, 서랍 안, 쓰레기통까지. 없었어요. 거실로 나가서 소파 쿠션을 다 들춰봤어요. 침실도, 화장실도,
온 집을 뒤집었어요. 하지만 반지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민준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가 달려왔어요. 왜? 무슨 일이야? 반지가 없어졌어. 분명히 싱크대 옆에 뒀는데 민준이도 같이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1시간을 뒤져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민준이가 말했어요. 오늘 엄마 오셨었지? 저는 멈칫했어요. 응. 점심때 잠깐. 어머니가 그날 낮에 반찬을 가져오셨거든요. 저는 회사에 있었고 민준이가 열쇠를 드렸대요. 엄마한테 물어봐. 민준이가 말했어요. 전화기를 들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가져가셨을 리 없어. 설마. 하지만 다른 설명이 없었어요. 저희 집엔 저희 둘밖에 없었고 어머니만 다녀가셨으니까요.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유진아,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니, 목소리는 평소처럼 따뜻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오늘 부엌에서 반지 보신 적 있으세요? 제 결혼기념일 반지가 없어져서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 그리고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목소리가 차갑게 견해 있었어요. 아니, 그게 싱크대 옆에 뒀는데 갑자기 없어져서요. 혹시 치우시다가 내가 훔쳤단 말이니? 그 한마디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니? 내가 지금 시어머니를 도둑 취급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나서인지 아니면 상처받아서인지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냥 됐어. 나는 안 봤어. 그리고 유진아, 너 요즘 나한테 마음이 변한 것 같더라. 이제 알겠네.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멍하니 전화기를 쥐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뭐래? 화내시면서 끊으셨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실수한 걸까? 하지만 어머니 말고는 아무도 안 왔는데 의심이 커질수록 죄책감도 커졌어요. 사흘 동안 어머니한테 연락이 없었어요. 민준이도 어색해했어요. 엄마한테 사과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의심한 거 자체가 잘못이지. 민준이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빨래를 하다가 세탁기를 움직였어요. 그 밑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손을 뻗어 집어 들었을 때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반지였어요. 제 결혼기념일 반지. 아,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동안 여기 있었던 거예요. 설거지하다가 떨어뜨렸나 봐요. 굴러서 세탁기 밑으로 들어간 거죠. 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제가 의심한 거였어요. 손에 쥔 반지가 너무 차갑고 무거웠어요. 이 작은 반지 때문에 저는 어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어떻게, 당장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사과해야 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머니, 반지 찾았어요. 제가 잘못 봤어요? 그게 다일까요? 그걸로 어머니 마음에 난 상처가 아물까요? 저녁이 됐어요. 민준이가 퇴근했어요. 여보, 나 반지 찾았어. 세탁기 밑에 있었어. 민준이 얼굴이 굳었어요. 뭐? 미안해. 내가 잘못 본 거였어. 어머니는 아무 잘못 없으셔. 민준이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엄마한테 연락해봐. 지금, 당장. 하지만 저는 못했어요. 용기가 안 났어요. 그날 밤도, 다음 날도, 그러던 어느 날, 문 앞에 놓인 보자기를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두고 가신 거였어요. 열어보니 반찬통들이 가득했어요. 김치, 나물, 조림.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쪽지가 하나 있었어요. 유진아, 잘 먹고 다니니? 요즘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해라. 반찬은 냉장고에 잘 넣어두고 그 엄마가라는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는 화가 나셨을 텐데, 서운하셨을 텐데, 그래도 저를 챙기고 계셨어요. 저는 그 보자기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전화를 걸 용기는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몰랐어요. 그때 어머니 서랍 속에 제가 절대 몰라야 할 어떤 서류가 숨겨져 있다는 걸. 그 서류에는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고 거기엔 말기라는 두 글자가 있었다는 걸요. 시간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께 남은 시간도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저 용기 없는 며느리로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을 뿐이에요. 반지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어머니께 전화를 못하고 있었어요. 매일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가 퇴근하자마자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여보, 엄마가 쓰러지셨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 언제? 오늘 오후? 지금 병원에 계셔. 가보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따라 나섰어요. 차 안에서 손이 계속 떨렸어요. 제발, 제발, 괜찮으시길.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린 거를 맞고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는 눈을 감으신 채 돌아보지도 않으셨어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옹거려.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어요. 민준이가 침대 옆으로 다가가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그제야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민준아, 왔구나. 저는 침대 끝에 서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는 제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웠어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보호자분이시죠?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까요? 민준이가 나갔어요. 저는 병실에 남았어요. 어머니와 단둘이. 어머니, 다시 불러봤어요.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진아, 서랍 좀 열어봐. 저기, 옷장 서랍.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옷장으로 갔어요. 서랍을 여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병원 진단서, 처방전, 그리고 췌장암 사기라고 적힌 종이.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내가 볼 거야. 언젠간.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언제부터? 6개월 전부터 알았어. 수술도 안 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어머니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오히려 제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뭐 하러? 너희 걱정시키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 너 잘못 아니야. 유진아, 그 서랍 밑에 봉투 하나 더 있어. 그것도 꺼내봐. 떨리는 손으로 서랍 밑을 더듬었어요. 두꺼운 갈색 봉투가 만져졌어요. 꺼내서 열었어요. 그 안에는 토지 등기부등본이 있었어요. 강남구 논현동 땅 200평.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 청소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산 땅이야. 40년 전에는 그냥 허허벌판이었어. 10만 원 주고 샀지. 근데 지금은 어머니가 잠시 숨을 고르셨어요. 지금은 50억이 넘는데 머리가 멍해졌어요. 50억? 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원래는 민준이한테 주려고 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도 내 딸이잖아. 그래서 유언장을 다시 썼어. 너희 둘이 반반 나눠 가지라고. 어머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손짓을 했어요.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유진아, 너 나한테 섭섭했지? 네, 솔직히 많이 서운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다 하시니까 제 자리가 없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미안해. 나도 딸을 잃어봐서. 너를 보면 우리 딸 생각이 나서 자꾸 오지랖을 부렸나 봐. 딸이요? 어머니한테 딸이 있으셨어요? 응. 민준이 누나, 너보다 3살 많았지. 교통사고로 25에 갔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게 언제예요? 12년 전 5월이었어. 저도 엄마를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그것도 5월에. 그리고 그때 제 나이가 8살이었으니까. 어머니, 딸이 돌아가신 그 해였어요. 어머니, 저도 그 5월의 엄마를 알아. 민준이한테 들었어. 그래서 더 너한테 마음이 갔나 봐. 똑같이 5월에, 똑같이 교통사고로. 너를 보면 내 딸도 생각나고, 내 엄마 생각도 하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꽉 안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반지일로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그리고 유진아, 봉투 안에 편지 하나 더 있을 거야. 읽어봐. 봉투를 다시 뒤져 편지를 꺼냈어요. 어머니의 손글씨였어요. 유진아,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너희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하구나. 더 오래 살아서 내 아이도 봐주고 싶었는데 이 땅은 내가 힘들 때 쓰렴. 민준이가 어려울 때도 쓰고 그게 내 엄마가 나한테 부탁한 거야. 엄마가 어머니한테 부탁을.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 엄마 돌아가시기 전날 밤 나한테 전화했었어. 우리 옆집이었거든. 언니, 혹시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유진이 좀 봐주세요. 부탁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어머니가 절 챙기신 게 응. 내 엄마 부탁이기도 했고 내 딸 생각도 나고 그리고 진짜로 널 사랑하게 됐어. 넌 내 두 번째 딸이야. 유진아.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어요. 어머니도 우셨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어요. 문이 열리고 민준이가 들어왔어요. 우리를 보고 멈칫했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며느리랑 마음을 나눴어.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야 진짜 엄마를 찾았는데 잃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어요.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작게 속삭였어요. 유진아,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처럼 후회하지 말고. 그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어머니는 그날 이후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병원에서 집으로 모셨지만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길어야 한 달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한 달, 겨우 한 달이라니. 저는 회사에 휴직계를 냈어요. 민준이도 재택근무로 전환했어요. 우리는 24시간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어머니 방은 1층 거실 옆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으로 마당이 보였고 그 마당에는 벚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유진아, 창문 좀 열어줄래? 어머니가 말했어요. 3월 말이었어요. 아직 쌀쌀했지만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벚꽃 필 거야. 내가 그걸 볼 수 있을까?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슬펐어요. 보실 수 있어요, 어머니. 꼭 보실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어요. 유진아, 거짓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이제 솔직하게 지내자. 네, 어머니. 그날 밤, 어머니가 갑자기 물었어요. 유진아, 너 아직도 나한테 서운한 거 있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어머니. 이제 다 이해해요. 거짓말. 내 눈 보면 알아. 아직도 뭔가 응어리가 있어.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완벽하게 다 하시니까 제가 필요 없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질투도 났고 화도 났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그냥 내가 편했으면 했어. 시집살이 같은 거 안 시키고 싶었어. 내가 시집 왔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 시어머니한테 갖은 구박을 다 받았어. 그래서 다짐했지. 내가 시어머니 되면 절대 그렇게 안 하겠다고. 어머니, 근데 그게 오히려 너한테 상처가 됐구나. 너한테 기회를 안 준 거네.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될 기회를.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용서해 줄 수 있니? 저는 어머니를 꽉 안았어요. 용서할 게 없어요.
어머니는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어요. 제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엄마 잃고 나서 저는 사랑받는 게 무서웠어요. 또 잃을까봐.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도 밀어냈던 거예요. 우리 딸,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친엄마가 해주시던 것처럼요. 그 순간 모든 게 용서됐어요. 모든 오해가, 모든 서운함이 녹아내렸어요. 다음 날 어머니가 부탁했어요. 유진아, 내 방 장롱 서랍 제일 밑에 낡은 상자 있어. 그거 좀 가져다 줄래? 저는 서랍을 열고 상자를 꺼냈어요. 먼지가 쌓인 나무 상자였어요. 열어봐. 어머니가 말했어요. 상자를 여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 중에는 제 사진도 있었어요. 제가 8살 때 찍은 사진. 엄마랑 같이 찍은 사진. 이게 왜 여기에? 어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내 엄마가 줬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언니, 유진이가 크면 이 사진 보여주세요. 엄마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러시더라. 눈물이 쏟아졌어요. 사진 속 엄마는 저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어머니도 계셨어요. 어머니도 여기 계시네요. 응. 우리 셋이서 벚꽃놀이 갔었어. 내가 4살 때. 기억 안 나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날 내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뗐었어. 내 엄마가 사주셨지. 그리고 우리 셋이서 벚나무 아래서 사진을 찍었어. 그게 이 사진이야. 어머니가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상자 밑에는 편지가 또 하나 있었어요. 이번엔 엄마 필체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유진아, 엄마가 내 곁을 떠나게 되면 너무 슬퍼하지 마.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리고 옆집 언니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분은 딸을 잃은 엄마야. 너처럼 아픈 아이를 이해해줄 수 있는 분이야. 언젠가 내가 그분을 진짜 엄마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 사랑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란다. 엄마, 목이 메었어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내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 자기가 곧 떠날 거라는 걸. 그래서 나한테 널 부탁한 거야. 근데 나도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제발. 저는 어머니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유진아, 나 한 가지 부탁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민준이 잘 부탁해. 그리고 나중에 아기 낳으면 이름에 봄촌자 넣어줘. 봄에 태어난 우리 딸처럼.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4월 첫째 주, 마당에 벚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서 마당으로 나갔어요. 어머니, 봄이 왔어요. 벚꽃이 폈어요. 어머니는 눈을 들어 벚나무를 바라보셨어요.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어요. 예쁘다. 어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너무 평화로워 보였어요. 유진아, 고마워. 너를 딸로 만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를 만나서. 그날 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잠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지 않으셨어요. 창밖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꽃을 보고 떠나셨어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셨던 분들, 동네 이웃들, 모두들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 이야기했어요. 저는 영정사진 앞에 앉아 내내 울었어요. 민준이가 제 어깨를 안았어요. 여보, 엄마 행복하셨을 거야. 마지막에 너랑 화해했으니까. 응, 저도 행복했어. 어머니를 만나서. 영정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마치 말하는 것 같았어요. 유진아, 이제 내 차례야. 누군가의 엄마가 되어줄 차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어요. 계절은 다시 봄이 왔어요. 마당의 벚나무에는 또 꽃이 피었어요. 작년보다 더 화려하게, 더 풍성하게. 저는 지금 어머니 집에 살고 있어요. 민준이와 상의해서 이사를 왔죠. 이 집, 이 마당, 이 벚나무, 다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어머니 방을 지날 때마다, 부엌에 설 때마다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괜찮아졌어요. 어머니가 곁에 계신 것 같아서요. 아침에 일어나 부엌에 서면 어머니가 미역국 끓이시던 모습이 떠올라요. 그럼 저도 미역국을 끓여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레시피대로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어요. 참기름 두르고 미역 넣고 조물조물 무치고. 유진아, 미역은 물에 불릴 때 너무 오래 불리면 안 돼. 딱 10분.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고소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그때 민준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여보, 또 미역국? 웃으면서 물었어요. 응.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 민준이가 제 배를 쓰다듬었어요. 그러게, 우리 딸 100일이네. 네, 맞아요. 저 지금 임신 5개월이에요. 딸이에요. 초음파로 확인했어요. 민준이는 아들이길 바랐지만 저는 딸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이름 정했어? 민준이가 물었어요. 응. 이서준. 이서준. 준비할 준? 응. 봄을 준비하는 아이. 어때? 민준이가 웃었어요. 좋아. 엄마도 좋아하실 것 같아. 식탁에 앉아 미역국을 먹었어요.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어머니 손맛이 났어요. 아니, 엄마 손맛이기도 했어요. 두 분 다 저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잘 먹겠습니다.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어머니 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거실 한쪽에는 어머니와 친엄마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어요. 두 분 다 환하게 웃고 계세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예전엔 설거지가 귀찮았는데 지금은 좋아요. 어머니가 서 계시던 그 자리에 제가 서 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제 차례구나. 엄마가 될 차례. 오후에 병원에 갔어요. 산부인과 정기검진이었어요. 초음파를 보는데 아기가 손을 흔들더라고요. 건강하네요. 순조롭게 잘 크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화면 소가기를 보면서 울컥했어요. 서준아, 엄마가 너를 엄마처럼 사랑할게. 할머니처럼 사랑할게. 병원에서 나와 근처 공원을 걸었어요. 벚꽃이 만개한 공원이었어요.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어요. 가족들이 많았어요. 아이 손잡고 걷는 엄마들, 할머니 손잡고 있는 아이들.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어머니, 엄마, 보고 계시죠? 저 이제 엄마가 돼요. 무서워요. 잘할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괜찮아. 넌 잘할 거야.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방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제 방이 됐지만 아직도 어머니 방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장롱을 열고 어머니가 남기신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들이 있어요. 저는 가끔 이 편지들을 읽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요. 오늘 읽은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유진아, 엄마가 되는 건 어려운 일이야. 실수도 많이 하고 후회도 많이 하게 될 거야. 나처럼. 하지만 그게 엄마야. 완벽하지 않아도 돼. 그냥 사랑하면 돼. 내 엄마가 날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것만 기억해. 편지를 접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감사한 눈물이었어요.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게 땅만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 엄마가 되는 법. 그 모든 걸 가르쳐 주셨어요. 저녁이 됐어요. 민준이가 퇴근했어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좋은 소식 들었어. 승진했대. 정말 축하해. 저는 민준이를 안았어요. 엄마가 주신 땅 덕분에 마음이 편해서 일도 잘 풀리는 것 같아. 고마워, 엄마. 민준이도 어머니 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는 간단하게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벚나무 아래 앉아서 하늘을 봤어요. 별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저기 저 별 보여? 저게 우리 엄마야. 민준이가 말했어요. 응.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게 우리 친엄마. 제가 대답했어요. 두 분 다 지켜보고 계실 거야.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응. 그리고 우리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서준이한테 좋은 부모가 될 거야. 배 속에서 아기가 움직였어요. 작은 발길질 같았어요. 서준아, 할머니가 두 분이나 계셔.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엄마도 있어. 너를 사랑으로 키울 거야.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꽃잎 하나가 제 손 위에 떨어졌어요. 분홍빛 꽃이 피었어요. 저는 그 꽃잎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어머니, 봄이 또 왔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봄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일기를 썼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매일 쓰고 있어요. 언젠가 서준이가 크면 보여주려고요. 오늘은 서준이 100일이에요. 미역국을 끓였어요. 어머니 레시피로요. 맛있었어요.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친엄마 생각도요. 두 분 다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피로 이어지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이어졌어요.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이제 알아요. 서준아, 엄마도 너를 그렇게 사랑할게. 조건 없이 온 마음으로. 그게 할머니들이 엄마한테 가르쳐 준 거야. 일기를 덮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창밖을 봤어요. 벚나무가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잘 자요, 어머니, 엄마, 사랑해요. 작게 속삭이고 눈을 감았어요. 꿈속에서 저는 벚나무 아래 서 있었어요. 옆에는 어머니가, 그 옆에는 친엄마가 계셨어요. 두 분 다 웃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 손에는 아기가 있었어요. 서준이었어요. 잘 키워라, 우리 딸. 두 분이 동시에 말했어요. 네, 엄마들, 열심히 할게요. 봄은 다시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가 될 준비가 됐어요.